기자님,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도 계시고 왼쪽에도 계시는데 지금 왼쪽 기자님 먼저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네. 이복진 기자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노래 잘 들었는데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레오 씨 음색이 너무 좋아서 사실 발라드가 더 저한테는 맞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노래가 좀 빠른 템포라서 퍼포먼스가 있는 타이틀이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터치 앤 스케치를 타이틀로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랑 그리고 아까 네. 발라드 뭐 한 곡 더 담으시려고 했었다고 들었는데 왜 발라드를 더 밀지 않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터치 앤 스케치를 선택한 이유는요. 네. 우선 타이틀곡과 앨범 컨셉과 이런 장르를 선택하면서 제 앨범이지만 제가 더 잘하고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걸 저보다 이제 회사의 직원분들께서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장르이고, 원했던 곡이, 실리지 못했던 그 곡이긴 한데, 이제, 나보다도 내 주변에서 나를 보는 눈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워낙에 뭐 발라드 곡도 잘하시지만 퍼포먼스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하시질 않았나 싶은데 네. 네, 그 발라드 앨범을 조만간 또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레오 더 네. 발라드. 사실 발라드를 선호한다기보다도 제가 약간 감성이 조금 그쪽이 더 제가 조금은 좋아하는 맞는 좀. 감성이고 곡을 쓸 때도 거의 저는 슬픈 노래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감성을 제가 좋아해서 더 발라드 쪽을 선택해서 한 곡을 더 넣고 싶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앨범에서는 다채로운 레오 씨를 보여주고 잠시 묻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8월 말에 단독 콘서트 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네. 빅스와 빅스 LR 콘서트와 어떻게 다르게 꾸며질지 뭐 개최 소감이랑 관전 포인트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꿈이랑 프리템포 미리 공개하셨는데 특별히 이 두 곡을 공개한 이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8월 단독 콘서트를 제가 처음 하게 되어서 네. 사실 무대에서 빅스 콘서트 할 때는 혼자 솔로 무대 하는 정도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런 콘서트를 내가 혼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걱정과 설렘이 사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오신 분들에게는 빅스 콘서트에서 보지 못했던 무대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조금 뭐 스포 아닌 스포지만 해주세요. 네, 이런 뭐 뮤지컬의 무대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저의 어떤 다른 곡들이 또 들릴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뭐 김미 썸띵 같은 이런 신나는 노래, 섹시한 무대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빅스와 또 함께 할 때 보여주지 못했던 네. 무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꿈이랑 프리템포 두 곡을 선공개한 이유도 물어보셨어요. 우선 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7살 때부터 꿈꿔왔던 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솔로 가수라는 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의미를 둬서 목소리도 들려드리고 그런 의미를 담고자 꿈을 먼저 선공개했고요. 프리템포 같은 경우는 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색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두 곡 다 뭔가 댄스나 이런 곡보다는 제 목소리를 좀 더 담을 수 있는 곡을 선택하기 위해서 프리템포와 꼭 꿈을 선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이틀곡 터치 앤 스케치가 굉장히 좀 섹시한 노래고 또 레오 씨의 매력이 굉장히 좀 잘 묻어나는 것 같은데 레오 씨만이 가지고 있는 좀 섹시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빅스 멤버들 없이 혼자 여름 대전에 임하게 됐는데 사실 컴백 가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성적에 대한 네. 부담감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만의 섹시함은 다른 것들은 빅스 무대와 뮤지컬을 하면서 많은 색깔들이 생긴 것 같은데 사실 부모님이
잘 낳아주신 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아니, 잘 낳아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본인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복싱을 한 6, 7년째 하고 있죠? 그렇긴 한데 요즘은 제가 조금 이제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시간이. 네, 못 하고 있고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요즘을 많이 하면서 사실 저 말고도 다른 타 가수 모든 분들이 열심히는 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솔로 대전에 합류한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기대를 안 하면 거짓말이에요. 기대를 안 하면 거짓말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팬분들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조금은 하고 있어요. 참 솔직하죠, 레오 씨.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했고, 그 다음은 이제 맡겨지는 거죠. 그쵸? 네. 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또, 아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전원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앨범에 레오 씨가 전반적으로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뭐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점, 집중한 점이 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레오가 생각하는 레오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지도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계속 강조하셨던 그 실지 못한 곡 직접 쓰셨던 곡 그게 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오늘 앨범에 실린 곡들보다 그 실리지 못한 곡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커져가고 네. 있습니다. 일단 앨범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네. 점은 다채로운 음악들인 것 같아요. 빠른 노래도 사실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80년대 펑키한 음악과 아니면 조금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그런 흥이 있는 음악, 뭐 피아노 기반과 이런 R&B 이런 느낌들을 사실은 더 담고 싶었는데 다 담지 못한 게 그 미공개 곡이고요. 되게 많은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절제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은 미공개 곡은 나중에 추후에 꼭 발표하도록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보여줄 노력을. 모습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제 장점은 제 자신에게 만족 못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때도 있는데 본인이 힘드니까. 네, 그렇죠. 저를 계속 다그치고 노력하는 그런 열정일 수도 있고 그게 가끔은 독이 될 때도 있지만 좀 크게 봤을 땐 저한테는 가장 큰 강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레오 씨입니다. 일단 앨범 발매 축하드리고요. 앞에 장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레오 씨가 가사를 쓸 때 약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슬픔, 이별에 관한 거랑 그리고 다른 한쪽은 좀 섹슈얼한 텐션이 살아있는 가사인 것 같은데 쓸 때 약간 그 두 개 라인을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려고 뭐 상상으로 쓰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가사 쓸 때 어떤 노력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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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는 작곡도 어쨌든 꾸준히 해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영감을 얻는 그런 뭐 본인만의 방법이라든지 가사 쓰실 때 어때요? 사실 첫 번째로는 우선 제가 쓸 때는 슬픈 노래만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때 피아노로 멜로디 라인과 이런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음악 소스들을 만드는데 이제 타이틀곡이나 Give Me Something 같은 경우를 작업할 때는 그 곡 분위기를 가장 먼저 듣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뭐 경험이 될 때도 있고 경험한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책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책에서 그런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남녀 간의 그런 설렘, 그런 이별 내가 했던 그런 설렘, 이별,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온 것과 살아온 것과 본 것들이 가장 큰 경험이 되어서 토대로 되는 것 같고요. 곡 작업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악기 배열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멜로디 라인과 가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번 제가 작업한 모든 곡들은 킥부터 시작해서 뭐 피아노, 신스 모든 악기들을 제가 다 같이 작업하면서 만들었던 곡인데 시콘서를 쓰는 그런 과정보다도 가사와 멜로디가 사실 들을 때는 가장 많이 들리는 것 그쵸. 같아서 그걸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에 충실한 레오 씨가 아닌가 싶어요. 가사와 멜로디.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여기 오른쪽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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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 소리 이동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아까 빅스 멤버들이 주로 다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네. 뭐 들어보고 했던 평가나 혹은 뭐 다른 격려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엘리 씨를 컨택한 이유가 이제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활동곡과 관련이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엘리 씨가 참여하고 나서 함께한 소감이나 혹은 이제 해본 합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아까 나도 모르던 나의 장점? 뭐 그런 거를 깨닫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 드신 걸로 김미 썸씽에서 뮤지컬 같은 뭐 저음 부분을 많이 강조한 게 내가 이번에 깨닫게 된 나의 장점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곡들은 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멤버들의 격려라든지 또 다른 반응. 멤버들의 격려는 우선 제가 몸이 되게 약해서 활동할 때 되게 막 어제 자주 지난번에 응급실도 가고 막 걱정 이래서 많이 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멤버들이 이젠 제가 아파도 저 형 또 아프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혼자 그때는 멤버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쵸. 없으니까 몸 잘 챙겨라. 뭐 또 무대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힘들어 간다고 세게 주다 또 허리 다치지 말아라. 뭐 그런 것들 뭐 엘리베이터 탈 때 조심해라. 뭐 그런 것들 탈 항상 때 조심해라. 네, 그런 것들 얘기 많이 해주고 사실은 이제 멤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해줬어요. 잘 할 거니까 그냥 재밌게 믿으니까. 놀다 와. 이런 많이 믿음이나 격려를 많이 해줬고 엘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친구의 래핑이나 이런 보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장난으로 둘이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오빠 꼭 피처링 해줘 이러면 너도 내 거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곡을 썼을 때 제가 가이드를 듣고 이거는 이 친구의 랩이 들어가면 굉장히 유니크한 곡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쉽게 너무 고맙게 생각도 안 하고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곡이 나온 것 같고요. 나도 모르는 나의 장점은 감정을 표현하는 색깔의 꿈이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곡에 있어서 감정을 표현할 때 빅스로서 컨셉추얼한 모습들을 많이 했었고 또 사실 활동하면서 저도 저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뮤지컬을 하면서 이런 감정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녹음할 때 눈을 감고 녹음하면은 약간 좀 그려지는 그런 것들이 뭐 쉽게 말하는 보컬에 필요한 밴딩이나 스킬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려져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저에게 강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예전에는 대답을 다 단답형으로 하셨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진행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말씀을. 예. 또 질문 혹시 있으시면, 예.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한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7살 때부터 솔로 가수를 꿈꿨다고 그랬는데, 네. 왜 시기적으로 이때가 좋겠다고 생각한 건지 그에 대해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7살부터 솔로 가수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 축구 선수를 했었는데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맞아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 어머니가 노래를 잘하셔서 노래 굉장히 좋아하면서 어느 날 휘성 선배님의 어떤 연말 무대를 보고 저런 무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17살 때였거든요. 그 후로 가수를 꿈꾸게 되어서 가수의 데뷔가 꿈이었고 언젠가 솔로로 무대를 해보는 것도 꿈이었고 또 누군가 저의 무대를 보고 가수의 꿈을 키우는 게 또 지금 다른 하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는 레오 씨의 모습이고 이제 드디어 솔로 미니 앨범 오늘 쇼케이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자, 레오 씨, 제가 보니까 레오 씨가 참 꿈이라는 단어를 오늘 얘기하면서 많이 나왔었는데 꿈이 이룰 때도 기쁘지만 가지고 있을 때 참 아름답잖아요. 소중하고 지금 꿈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배들에게도 좋고. 사실 제가 어떤 한마디 할 입장은 아니고 저도 이뤄가는 중이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그거 같아요.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을 이루지 못해도 그 꿈으로 인해서 제가 성장하는 모습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고 뭐 5년 후, 10년 후에 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모든 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꿈을 얘기하면서 눈이 참 반짝반짝 거리는 레오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일어나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2018 레오 씨의 퍼스트 미니 앨범 캔버스 쇼케이스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활동 시작인데 각오 한마디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번 활동 사실 오늘 MC 와주신 경임 누나도 그렇고 와주신 기자님들 덕분에 사실은 큰 힘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걱정도 많이 됐는데 쇼케이스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정말 큰 힘이 되고 잘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이 활동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그리고 좋은 음악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무더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함께 해주신 레오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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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레오 씨의 첫 솔로 미니 앨범